네, 정문열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 학부부터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해서 미국 이제 유학을 갔을 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선생님 그 TA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석사 때 TA 이제 DB를 전공을 해서 일단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 학기 지나고 뭐 퀄리파잉 exam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무사히 또 이제 통과를 해서 했더니 이제 그 교수가 저를 불러서 그 RA를 줄 테니까 내 밑에서 연구를 해라.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뭐 인공지능이 재미있어 보여가지고 이거 인공지능 공부를 좀 하고 싶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데이터 넣었다 빼는 게 지금도 중요하긴 한데 재미가 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후에도 차라리 그냥 DB를 할 걸 뭐 그랬으면 뭐 아마도 제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했으면 아마 서울대학 교수가 됐을 거예요. 훨씬 졸업할 무렵에 서울대학교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쪽으로 교수를 3명을 연달아 뽑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은 뭐 전혀 뭐 뽑지도 않고 완전 차별 신세였죠. 네, 근데 관심이 있어서 했지만 뭐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뭐 국가에서도 펀딩을 잘 안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또 몇 번의 겨울을 거쳐서 좀 인공지능이 이제 붐을 일으키고 있어서 저도 뭐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요. 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 안 되던 시절부터 그 역사를 아니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뭘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일반인들보다 저는 한 10배 정도 더 놀라요. 감동. 와, 어떻게 이게 돼? 그게 이게 웃기잖아요. 그죠? 기술을 자세히 알고 내부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놀라요. 알고리즘 인풋이 이 정도면 결과가 한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한 10배 이상 나오니까 이건 뭔가 이렇게 요술이 내가 모르는 그 사이에 뭔가 요술이 이제 벌어진 걸로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제 그게 강한데, 그 최근에는 이제 챗 GPT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됐죠. 그래서 어떤 뭐 사람은 뭐 챗 GPT 이전과 이후로 인공지능의 역사가 나뉜다라고 할 정도인데, 근데 이제 그 언어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음악 쪽도 언어만큼은 아니지만 뭐 굉장히 놀랍게 이제 발전을 해서 제가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3가지를 이제 연결을 해서 이거의 근원적인 어떤 원리가 뭔지, 뭐 이게 앞으로 어떤 그런 임팩트가 있을지 이런 거 이제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냥 그 PPT 제대로 안 만들고 주로 이제 웹사이트 링크 쭉 따라가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도중도중 그냥 질문을 하셔도 좋아요. 인터럽트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텍스트 생성, 이미지 생성, 음악 생성, 그다음에 이제 뭐 약간 좀 종합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텍스트 생성은 여러분 페이북에도 제가 챗GPT랑 대화한 그거를 이렇게 긁어서 이제 올리고 코멘트 달고 이제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고 재밌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한 3가지 정도 이제 재미있는 팁을 이제 드리면, 이 챗GPT는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얘는 말하자면 언어로 할 수 있는 모든 타스크를 다 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고, 뭔가 내가 뭐라고 문장을 쓰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뭐 그 어떤 문장을 또 생성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잘 해야,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프롬프트라 그러는데, 질문을 잘 하면, 질문은 어떤 프롬프트의 이제 특수한 형태죠.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잘 주면 얘가 이제 나머지를 이제 생성을 하는데, 뭐 아웃풋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인풋 대 아웃풋, 또는 프롬프트가 주면 컴플리션, 완성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잘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해도 좋지만 내가 그냥 뜬금없이 뭐 옛날에 어느 시골에 호랑이가 살았는데 그 호랑이는 뭐 어린이들하고 놀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리턴 키를 누르면 지가 어떻게 알고 그 다음에 나올 스토리를 이렇게 쭉 써요. 서너 문단 이렇게 써줘요.
그럼 제가 읽어보고 좋아 좋아 그럼 계속 해봐. 그러면 또 이제 쭉 써요. 또 계속 써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쓴 그 누적된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문장을 계속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문하면 답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질문이 아니라 내가 그냥 어떤 서두를 그냥 시작을 하면 거기에 어울리는 문장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좀 생각해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친구한테 뭐 옛날 옛적에 뭐 호랑이가 살았는데 걔는 뭐 어린이랑 놀기를 좋아한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뭐 듣는 사람이 그래서 어땠다는 거야.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 뭐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그런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이게 스토리구나라고 판단하고 스토리라면 뭐 완성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완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걔가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이게 학습을 할 때 이게 이제 이 인공지능이 원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지를 줄 때 이게 뭐 호랑이인지 뭐 고양이인지 자동차인지 이런 거 분류하는 그런 신경망은 말하자면 이미지를 주고 이게 뭐 호랑이다. 또 다른 이미지를 주고 이게 뭐 사자다. 그래서 그 이미지와 그 레이블이라 그러죠. 그 레이블 쌍이 수백만 개가 필요해요. 수백만 개. millions of pairs가 필요한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면 내가 새로운 이미지를 주면 이게 뭐 어떤 그 카테고리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개의 카테고리 중에 어떤 거라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는 그런 식인데 그래서 이제 그 지도학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신경망을 많이 학습해 왔는데 그거랑 달리 이런 신경망은 그런 레이블 데이터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고 그냥 인터넷 전체 텍스트, 뭐 위키피디아도 좋고 뭐 디지털화되어 있는 책도 좋고 하여튼 뭐 텍스트라면 뭐 뭐든지 다 긁어 모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학습하냐면 텍스트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 시퀀스가 나올지를 학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두 개면은 사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워낙 많으니까 그 패턴을 학습을 해서 이런 패턴의 프롬프트가 주어지면 가장 적절한 그 단어 시퀀스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학습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조건부 확률을 학습을 하는데 프롬프트가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올 시퀀스가 어떤 단어가 나올 확률이 높은지 그 확률 분포를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프롬프트를 줬을 때 맨 처음에 나오는 문장은 확률이 제일 높은 시퀀스를 이제 보여주는데 그 확률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지가 본 모든 데이터를 다 종합해 볼 때 확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빈도수가 제일 높은 그런 비슷한 문장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건 사실 일반 유저는 그런 컨트롤을 못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좀 조절을 해서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얘가 답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답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조심하지 않고 그냥 와일드리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막 이렇게 그냥 하게 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답을 하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조심 안 해도 좋으니까 마음대로 얘기해봐.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와일드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챗GPT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구글 그러면 검색을 하면 다큐멘터리를 그냥 찾아서 보여주잖아요. 관련 있는 다큐멘터리를 찾아서 보여주는데 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를 다 이제 소화를 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내부 지식을 획득한 다음에 뭔가 프롬프트가 주어지면 문장을 만들어내요. 어디 있는 문장을 따오는 게 아니라 문장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따옴표 해가지고 인용도 하고 막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걔가 뭐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래도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좀 이상한데 이상한데 그러면 이제 따지는 거 그거 좀 이상한 것 같다. 내가 알기로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꼬리를 내리고 그거 뭐 죄송하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하면 그래도 여전히 아닌 것 같다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리고 가끔 이제 힌트도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끈기를 가지고 한 30분 이상 씨름을 하면 걔가 이제 답을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답을 하게 할 수는 있어. 왜 그러냐면 얘가 워낙이 많은 그 정보로부터 학습을 했기 때문에 뭐 챗GPT 브레인 어딘가에는 정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프롬프트를 줬을 때 이제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찾아가 주니까 이게 오답인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필터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어딘가 이제 그 답을 올바른 답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건 틀렸다. 그럼 뭐라 하면 맞아 그건 또 올바로 대답을 했다라고 이제 유저가 피드백을 하면 그 당장은 아닌데 이게 누적이 돼서 이게 학습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일례로 있었는데 그냥 우연히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 물었더니 한국의 현재 대통령은 뭐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문재인이가 대통령일 때까지만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그 후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아니 현재 대통령 말고 초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김영삼이래. 그래서 아이고 말도 안 돼. 막 그래가지고 막 따지다가 이제 한 10번 왔다 갔다 하고 난 다음에 이승만이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리셋하고 다시 물어봤어.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는 김영삼이래.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 15일, 20일쯤 지난 것 같아요. 오늘 물어봤어요. 이승만이래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어떻게 된 거지 이제. 그래서 내가 우리 딸내미한테도 이제 물어보니까 일단 이승만이라고 답을 한대요. 그 사이에 이제 학습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물리학자 중에 존 휠러라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예요. 그 사람이 뭐 it from bit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모든 그 물리적 현상은 다 정보로부터 유래했다. 그래서 그 정보가 가장 원천적이고 인포메이션이 가장 원천적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데리베이션이다. 뭐 그런 아주 획기적인 주장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 아느냐 물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뭐 그 사상의 특징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뭐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it from bit라는 이론을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그 이론의 it bit from bit 이론의 핵심을 얘기해 달라. 얘기를 잘해요. 그럼 네가 말하는 것의 근거를 얘기하라. 그랬더니 막 이렇게 뭐 논문 제목이나 책 제목 나열을 하고 코테이션을 해요. 이렇게 코테이션. 그래서 내가 물어서 이 코테이션이 그러니까 원문에 있는 그대로의 코테이션이냐, 그러니까 영어로 버바팀이라 그러는데 이게 버바팀 코테이션이냐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진짜 그러냐 뭐 자꾸 이제 물어봤더니 오리지널 다큐멘트에서 바로 인용한 건 아니고, 왜냐면 자기는 오리지널 다큐멘트가 없어요. 챗GPT는 오리지널 다큐멘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그냥 머릿속에 다이제스트 가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내가 알고는 네가 문장을 만들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이렉트 버바팀 코트가 그게 가능하냐 뭐 그랬더니 이제 뭐 좀 잘못 말했다고, 그대로는 아니다. 그럼 내가 그럼 다이렉트 코테이션을 알고 싶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럼 이런 뭐 제목을 가진 그런 뭐 문서를 찾아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라 이러더라고.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지금 현재로는 잘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이제 속아 넘어가기 되게 쉬운 거죠. 그래서 잘 써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많은 페이북의 친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챗GPT 써보고 별거 아니네 뭐 아니 뭐 걔는 뭐 거짓말도 잘하고 뭐 가짜로도 얘기를 잘하고 뭐 근데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맨날 그래요. 그럼 사람도 뭐 잘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그래서 뭐 인공지능한테 뭘 바라느냐 이제 맨날 그런 식의 태도를 지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챗GPT에 대해서 넘어가면서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수년 전에 이태도라고 이제 알파고가 붙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유명한 이제 중견 배우하고 이제 저녁을 먹을 일이 있었는데 마침 그날이 그거 하는 날이었어. 근데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가 돼서 그래서 누가 이길 것 같으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분 말로는 5대 0으로 인공지능이 이긴대요. 그래서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인공지능이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을 이긴다는 거야. 그래서 논리가 되게 좀 요상해서 그래서 나는 아직은 인공지능이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세돌이 이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혹시 모르니까 양보해서 4대 1로 인공지능이 이긴다 그랬거든요. 완전히 정확하게 이제 예측을 해서 그래서 지는 사람이 이제 저녁을 내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큰 저녁을 내기로 해서 한 30만 원 꼬라박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원리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너무 대단하게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인공지능이니까 당연히 이세돌을 이길 거다라고.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추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인공지능을 대단하게 생각해서 뭐 이렇게 좀 흠이 있으면 뭐 대단한 별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정도만 되는 게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 놀랍고 이거 진짜 굉장히 오히려 좀 겁이 나를 정도로 이제 놀랍다고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제가 더 놀라는 거는 제가 얘기했듯이 얘는 학습을 할 때 진짜 무식하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많은 텍스트를 이제 스캔을 하긴 했지만 학습하는 방식이 이렇게 예를 들어 텍스트가 쫙 있으면 내가 요만큼 읽었다가 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그리고 이만큼 읽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든 텍스트를 다 뒤지면 이러한 유의 어떤 서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러한 유의 문장이 나온다는 거를 사실 거의 빈도수로 그냥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조건부 확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 정도로 학습을 했는데 이 정도로 플렉시블하게 내가 뭐라고 물어봐도 뭔가 그럴싸하게 답을 한다라는 거는 다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그래서 근데 이제 옛날에도 그런 방법을 썼거든요. 왜냐면 그게 방법이 뭐 새로운 게 아니고 근데 옛날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학습에 쓰인 다큐멘트가 뭐 수백만 개 수준이 있다면 지금은 거기다가 한 1,000개 뭐 10,000개 뭐 10만 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학습한 이 정보량이 그야말로 기하급 수준인 거예요. 뭐 최근 들어서 인터넷이나 디지털화된 정보가 말도 안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뭐냐면 이 모든 그 지식을 다 말하자면 이렇게 누적해서 학습을 할 때 얘는 이제 이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가 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나무 있으면 저기 나무가 상상이 되잖아요. 저 마당에 서 있는 나무가 있고 나무에 뭐 줄기가 있고 무슨 이파리가 있고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픽처가 그려지는데 얘는 픽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없죠. 그냥 텍스트만 가지고 학습을 하고 지가 만들어내는 문장은 그냥 그 텍스트 내에서 그 모든 텍스트를 다 고려했을 때 그 텍스트와 충돌이 되지 않는 그거랑은 좀 일관성이 있는 그럴싸한 문장을 생성해요. 근데 그럼 얘가 그럼 지가 생성하는 문장을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걔는 문장을 생성을 하긴 하는데 지가 생성하는 문장이 뭔지 모른다라고 사실은 볼 수도 있죠. 네,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리즈너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많은 지식이나 뭐 공부한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이제 충돌되지 않는 그거랑 부합되는 어떤 문장을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그 문장을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 문장이 묘사하는 어떤 상황, 픽처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말하자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말하자면 이제 뭐 몸도 있고 감각 기관이 있어서 이 브레인과 이 감각 기관이 동시에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디벨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챗GPT는 굳이 얘기하면은 아무런 감각 기관도 없고 그냥 브레인만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만들어내는 거는 브레인 안에서 시작해서 브레인 안에서 끝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옆에서 슬쩍 보고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챗GPT도 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그림인지는 모르지만 말하자면 어떤 질문이든 해도 리즈너블하게 답을 한다라는 거는 안다라고 봐야죠. 모르고 어떻게 그러니까 안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는 거랑 좀 다르긴 하지만 모르면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방식으로 학습을 했고 우리랑 다른 방식으로 알고 있고 우리랑 다른 방식으로 뭔가 추론을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다른 종류의 이제 지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리즈너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건 이제 해봐야 돼요. 이게 처음 이거 해보면 이제 그리고 여러 번 이제 이것저것 해보고 얘기도 써보고 뭐 요즘은 이거 가지고 리포트도 쓴다는데 리포트도 써보고 실험을 많이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론을 잘 몰라도 뭔가 얘의 어떤 특징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 모델인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이 확산 모델이라고 불리는 디퓨전 모델이라고 불리는 거를 소개를 할 건데 그 전에 오픈 AI사에서 챗GPT 만든 인공지능 회사죠. 거기서 달리라는 그런 인공지능 생성 시스템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내가 어떤 어떤 그림에 대한 그 묘사를 주는 거야. 뭐 한두 문장으로 이렇게 주면 그게 대응되는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챗GPT는 그것도 놀랍지만 이것도 굉장히 놀랐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제가 일부러 이걸 했는데 이게 이제 이 Best AI Photography Prompts인데 이 prompts가 뭐 우리나라 말로 참 번역하기 어려운데 뭐 이게 어떤 촉발이죠. 그래서 이 생성 신경망은 그게 언어든 이미지든 뮤직이든 근본적인 원리가 뭔가 컨텍스트를 주면 그것과 부합되는 나머지를 완성하는 형식이에요. 텍스트를 주면 이제 텍스트로 완성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텍스트를 주면 이미지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다 디스크립션이죠. 여기 밑에 있는 쭉 디스크립션이 이거야. 이걸 주면은 이제 이런 걸 쭉 생성을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어떻게 이게 이 말을 이해를 해서 여기에 부합되는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을 하는지 되게 이제 이해가 잘 안 가죠. 되게 신기하죠. 신기하고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해요. 이게 신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것도 이제 이 텍스트 디스크립션과 거기에 대응되는 이미지 쌍을 말하자면 뭐 수백만 개 정도도 아니고 진짜 많이 그 쌍을 만들어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지도 요즘 인터넷에 워낙에 이제 많이 이제 있으니까 거의 싹 긁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학습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냐면 이게 학습의 원리가 진짜 심플해요. 어떻게 심플하냐면 나중에 이제 조금 설명할 텐데 얘가 이 텍스트를 어떤 수학으로 얘기하면 어떤 벡터, 텍스트 벡터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벡터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근데 차원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차원을 가진 1000개의 속성을 가진 1000차원 그 벡터로 이제 이 텍스트를 묘사를 하고 그럼 이미지도 벡터로 묘사를 해요. 이미지도 뭐 1000차원을 가진 벡터로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두 개가 이게 짝을 이루면 텍스트에서 만든 텍스트 벡터와 이 이미지에서 만든 이미지 벡터가 벡터 스페이스 공간에서 유사해야 돼요. 유사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이제 이거 이미지와 이 텍스트를
이렇게 짝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 두 개는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인공신경망을 학습을 시킬 때 이 텍스트를 뭐 이렇게 천 차원의 어떤 벡터로 표현을 하고 이 이미지도 천 차원의 벡터로 표현했을 때 같이 등장하는 건 등장했기 때문에 이 두 벡터가 유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이제 엄청나게 많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벡터 스페이스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이제 벡터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텍스트 디스크립션이고 바로 인접한 데 있는 놈은 이제 이미지 디스크립션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했다고 치면 뭐 내가 새로운 이미지를 주면 새로운 텍스트를 주면 그 텍스트를 그 텍스트 벡터로 바꿔요. 그러면 이제 그 벡터 스페이스 공간 안에 어떤 벡터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벡터랑 제일 가까운 이미지를 찾아요. 이미지 벡터를 찾아요. 그러면 이제 가까운 게 없으면 찾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이제 이게 뭐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이제 구멍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미지가 있고 여기 이미지가 있으면 말하자면 이제 내가 여기 중간 정도의 내가 텍스트를 줬더니 텍스트 벡터가 두 개의 이미지 벡터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인접한 두 이미지 벡터를 적절히 평균을 해서 보관한다 그러는데 인터폴레이션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천 디멘셔널짜리 이미지 벡터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되는 픽셀 이미지죠. 픽셀 이미지가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뭐 신호라면 신호죠.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는 이제 픽셀들의 집합이니까 또 그 신호인데 이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는 신호고 인공지능은 이거를 이해를 할 때 이제 인터널한 그런 표현으로 바꿔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레이턴트 뭐 레프레젠테이션이라 잠재적이다,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터널한 표현으로 이제 바꾸는데 이게 이제 이 페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백만 개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그 패턴을 완전히 학습하는 건 불가능하고 워낙 많으니까 말하자면 이 모든 그 페어와 충돌되지 않는 어떤 그 인터널 레프레젠테이션을 구축을 만약에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많은 그 데이터를 이제 보고 그 모든 것과 충돌되지 않는 인터널 레프레젠테이션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인터널 레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뭐든 만들어내면 우리 눈이 보기에 리즈너블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주면 텍스트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이쪽으로 가면 거꾸로 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 텍스트인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예를 든 거는 리퓨전이라는 그런 인공신경망인데 얘는 텍스트를 주면 음악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음악을 생성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제 텍스트를 주면 음악을 생성하는 그런 인공신경망은 생성신경망은 뭐 구글이니 오픈 AI니 이런 탑 그 회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만들어낸 거는 이제 뮤직 LM이라는 게 있는데 그 텍스트를 주면 음악을 만들어요. 뭐 1분, 2분, 3분, 한 4분짜리 최대 한 4분짜리도 이제 만드는데 제가 이제 이 리퓨전은 이제 뭐 그거랑 좀 원리가 다른데 제가 이제 일부러 이거를 택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디퓨전이라는 그 텍스트를 주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신경망인데 텍스트를 주면 음악을 만들어내는 신경망을 따로 학습한 게 아니라 텍스트를 주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디퓨전이라는 신경망을 미세 조정 학습을 시켰어요. 어떻게 미세 조정 학습을 시키냐면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음악이 있으면 이거를 스펙트로그램이라는 표현법으로 그 컨버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펙트로그램은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은 프리퀀시예요. 프리퀀시, 주파수고 x 좌표와 y 좌표가 만나는 그 어떤 셀의 값은 그 시점의 그 주파수의 강도예요. 강도.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잘 아는 사람은 이 스펙트로그램을 보면 아 이게 대강 어떤 소리가 날 거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표현법인데 그래서 말하자면 텍스트가 주어지면 이제 그 텍스트에 대응되는 뮤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데이터죠, 데이터인데 학습 데이터인데 이 뮤직을 이미지로 바꿔요. 그럼 이 이미지 스펙트럼으로 바꿔요. 그러면 텍스트 스펙트로그램 짝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 원래 이제 텍스트에서 일반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공신경망에다가 텍스트에서 스펙트로그램 짝을 많이 줘서 재학습을 시켜요. 재학습. 근데 재학습은 이제 원래 학습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거랑 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데이터를 줘서 재학습을 시키면 데이터 학습 데이터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굉장히 빨리 이제 학습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학습을 시켰더니 이제 이 신경망은 텍스트를 주면 어떤 임의의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하는 거예요. 임의의 스펙트로그램. 그럼 임의의 스펙트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이런 스펙트로그램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가 이건 단순한 소리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손으로 그려도 돼요. 손으로 스펙트럼을 그리면 그게 바뀌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건 뭐 피아노 펑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소리를 이제 일단 들어보면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특별히 발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픈 AI에서 만든 거는 얘네들이 이제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러니까 장사 속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 이제 소스 코드도 오픈을 안 하고 그 학습된 신경망도 오픈을 안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뭘 해볼 수가 없어. 자기네들만 해보고 그거를 이제 논문으로 발표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 그림의 떡이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디퓨전과 리퓨전은 이제 말하자면 그 어떤 회사에서 뭐 이렇게 펀드를 받긴 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만든 거예요. 대학에서 만들어서 완전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디퓨전과 리퓨전은 말하자면 이제 그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최신 모델이고 리퓨전도 이제 텍스트에서 음악을 생성하는 모델 중에서 가장 최신인데 말하자면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성능이 이제 좋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완전 오픈 소스고 우리가 직접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공부한 사람은 이거 다운받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 넣어서 재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건데 더 테스트를 해보실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제가 이게 좀 놀랍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는 사실 그림과 이제 소리는 다른 거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신경망을 말하자면 텍스트에서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하는 스펙트로그램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렇게 텍스트 스펙트로그램 그 짝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서 텍스트에서 이미지 생성하는 신경망을 미세 조정 학습을 시켰더니 얘가 임의의 텍스트를 주면 거기에 대응되는 스펙트로그램을 생성을 해요. 그리고 스펙트로그램은 어떤 뭐 컨버터에 의해서 웨이브 파일이나 이렇게 소리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텍스트, 이미지, 음악이 다 이렇게 뭔가
다 이게 굉장히 그 상관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이 스펙트로그램을 볼 때, 이거는 그냥 이미지도 아니다. 이미지 아니고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보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이미지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미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조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게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되게 좀 괴기한 이미지인데요. 이게 디퓨전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A terrifying AI-generated woman is lurking in the abyss of latent space. 이 latent space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일단 이미지 벡터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숨어 있는 표현법인데 그래서 이제 그 latent space라 그래요. 숨어 있는 공간. 그런데 그럼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이미지 벡터들은 말하자면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이미지에 대응되는 건데 그 이미지 벡터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미지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적당히 이제 조작을 해서 어쨌든 새로운 이미지 벡터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픽셀화 시켰더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미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픽셀 이미지가 아니라 레이턴트 스페이스 속에 있는 이미지도 일종의 이제 이미지라고 본다면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조작을 해서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괴기스러운 그런 영화나 이런 걸 이제 만들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사람이 이런 걸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고 상상을 하더라도 사실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이 레이턴트 이미지 벡터 스페이스에서 이제 적당히 조작을 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이게 이제 텍스트, 이미지, 그다음에 사운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다른 그런 다른 신호잖아요, 그죠? 다른 건데 이 모든 인공지능 연구자들의 기본적인 어썸션은 이게 동일한 거에 different view다 이렇게 생각해요. 동일한 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텍스트는 우리 생각이죠, 하나의 생각. 그러니까 뜻을 말하자면 텍스트로 또는 말로 표현을 하고 그 뜻을 우리가 이미지로 또 형성화시킬 수 있고 그 뜻을 또 이제 음악으로 이제 형성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다르긴 하더라도 이 기본적으로 어떤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 이미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대상에 대한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인터널하게 이제 벡터로 바꾸면 얘네들은 레이턴트 벡터 스페이스 안에서 굉장히 가까이 존재를 해요. 이 점 하나가 이제 1000차원의 벡터인데 어쨌든 이제 가까이 존재를 해요. 그다음에 근데 얘는 같은 이미지라도 이거랑 좀 다르잖아요. 얘를 이제 이미지 벡터로 바꾸면 얘는 멀리 떨어져서 존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원리예요. 심플한 원리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어떤 뭔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썸션이 우리 브레인 안에 어떤 레이턴트한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이 존재를 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날 때 텍스트로도 드러나고 이제 이미지로도 드러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비슷비슷하니까 이제 비슷비슷한 이미지로 드러나지만 얘는 많이 다르니까 많이 다른 이미지로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텍스트와 이제 이미지와 어떤 사운드 또는 뮤직이 그렇게 상관도가 높다면 사실 이제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검증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써서 이 말하는 텍스트에 대응되는 이미지를 수백만 장 만들고 또 텍스트에 대응되는 사운드를 수백만 장 만들어서 서로 분석을 통계 분석을 한다든지 하면 그 세 모달리티 간에
어떤 상동성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 제안서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